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오늘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귀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제 제가 오전에 어떤 분한테 카카오톡 메시지를 하나를 받았어요. 이제 내용이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저한테 어떤 분이셨냐면요,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학원을 운영을 했었어요. 학원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학원은 운영은 잘 안 됐죠. 그리고 학원생들은 많았고요. 제가 학원을 운영했던 이유는 그 어른들이 좀 무서웠어요. 네. 어른들이 무섭다. 뭐, 대학 들어가서 학교 생활 하면서, 인턴 생활, 뭐 이제 이런 것도 해봤는데, 역시나 어른들이 무섭더라고요. 네, 저는 어릴 때도 생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른들의 세상이 무섭다라는 게 저한테는 대단히 큰 충격이었고요.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제가 잘못했던 부분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회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네,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하기 시작했었는데 강사 생활도 한 거의 뭐 15년, 20년 가까이 되니까 이 부분도 이제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야, 결국에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똑같은 건가? 뭐 이제 이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뭐 어른은 여전히 무서웠고요. 네, 여전히 무서웠고요. 그러다가 2017년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한 2017년, 18년 그때쯤부터 이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른들의 역습이 시작이 된 거죠. 제 입장에서는. 학원 하는데 무슨 어른이냐. 어른들이 무서워서 학원 했다면서. 그쵸. 근데 이제 동료 강사, 부하 직원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물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그 부하 직원분들이 잘못했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 입장에서는 그 부하 직원분들의 역습, 네. 부하 직원분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대단히 큰 타격을 입었어요. 네.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요. 그리고 뭐 심리적인 타격은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황장애 또 심하게 좀 앓았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받았던 그 경제적인 타격은 지금까지도 저한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는가 잘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이제 제 차량까지도 판매하고, 네, 뭐, 사무실도 없애고, 이제 그런 수준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이게 일어난 게 아마 제가 기억력이 좀 없어서요. 한 2017년? 그때쯤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그랬던 경험은 있어요. 2018년에는 이제 부하 직원들이 경제적으로 저를 다, 뭐랄까요? 그 당시 제 입장에서는 이제 뒤통수를 치고, 제가 지불할 필요도 없는 많은 돈을 요구했고, 저는 심리적으로도 좀 취약한 상태였으며, 네. 그리고 제가 또 책임지고 있는 아이들이 그럼에도 있잖아요. 이제 물론 그 책임지는 아이들 중에서는, 그냥 단순히 제가 강사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떤 생활비, 그리고 학비, 그리고 교육비, 뭐 등록금 이렇게 대주는 아이들이 또 있었어요. 이렇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정말 한 달에 뭐 적게는 뭐 한 1,0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였는데, 이런 상황들까지 이제 벌어지게 되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월세도 못 냈을 거고요. 네, 월세도 못 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들어갈 건 없죠. 학원이니까 인건비 말고는요. 대신에 그 복사기 임대료가 있어요. 이제 복사기 임대료도 지불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왜냐면 돈이 생기면은 이제 아이들, 형편이 조금 어려운 아이들한테 약속했던 부분을 지켜야 됐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돈이 생기면은 약간 덫에 걸렸죠. 덫에 걸려서 이분들한테 제가 드려야 되는 돈도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 부하 직원이죠. 또는 동료 강사라고 얘기해도 되겠고요. 그 중에 한 두 분은 제 곁에 남아주셨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은
당신이 원장인 건 알겠는데 이제 앞으로 학원 통장은 나한테 내놔라. 내가 관리하겠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좀 재밌어요. 그럼 제가 원장인데 제 통장을 전부 2018년에는 그분이 관리를 했어요. 통장, 카드 물론. 네, 저는 이제 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분한테 요청을 드려야 되는 상황. 이제 그분께서는 처음에는 저를 못 믿겠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 학원을 좀 정상적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제 이런 선한 의도였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 돌이켜보면 대단히 재밌는 일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궁금해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등신같이 원장이 돼가지고 자기 통장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사람이 어딨냐. 근데 저는 저만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선생님이 대단히 능력이 있으신 선생님이셨고요. 제가 가르치지 않는 과목을 담당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람으로서도 실제로 좋은 분이었고요. 그런데 그분마저 떠나가 버리시게 되면은 남아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물론 이제 원비 제대로 내고 다니는 아이들은 상관이 없지만 가정 형편이 힘들어서 제 밑에서 배우고 있는 아이들은 배울 수가 없잖아요. 특히 고3 아이들은. 그래서 뭐 고2나 고1 아이들까지는 제 입장에서도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그럴 수 없었겠지만 고3 아이들이 대학 갈 때만큼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 좀 불합리한 요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원장인데 돈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긴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2018년도 즈음으로 기억을 해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이게 공황장애나 어떤 심리적인 우울증을 심하게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몇 년간의 일들이 마치 하루의 일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언젠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찾아오더니 밖에 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또 심장이 철렁했어요. 왜냐면 그 수많은 그 부하 직원분들이 그 당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불합리한 돈을 저한테 그 노동청을 통해서 요구를 하셨고, 저는 그 돈을 결국에 왜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드리느라고 뭐 가족을 부양할 수도 없었고, 뭐 제가 어디 아파도 병원도 가지 못했었거든요. 밥도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공황장애가 왔고, 근데 그 상태에서 이분들이 본인의 뭐 학부모는 아니죠. 본인의 부모님들, 뭐 남자친구, 뭐 친구들을 대신 막 학원에 보내서 소위 학원에 행패를 부리실 시점이었어요. 이분들이야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연락하고 찾아오는 거지만 이 많은 분들이 그 명수도 많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명수도 많네요. 네. 이 많은 분들이 정말 딱 7명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찾아와도 제 입장에서는 일주일 내내 찾아오는 거잖아요. 와서 멱살도 잡고 협박도 하고 그리고 막 일부러 아직도 기억이 나요. 가을인데 나시티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제 문신 보여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외부인들 만날 때는 여름이 돼도 항상 자켓을 입고 나갔어요. 이 때와 장소라는 게 있고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몸에 문신이 많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 막 멱살 잡히면서 했던 생각들이 좀 기억이 나요. 나도 이 자켓만 벗으면 쟤보다 장난 아닌데. 네. 근데 이제 그러던 시점에 밖에 또 누군가가 찾아왔다 그러니까 심장이 철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처음 보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한두 번은 봤겠죠.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났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누구시냐고 물어봤더니 복사기 업체 사장님이셨어요. 복사기 업체 사장님. 저는 이때도 심각한 공황장애 중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제가 이제 기억하는 거는요. 내가 와이프한테 얘기했다. 그래서 1,000,000원까지는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다. 돈 필요하면 얘기해라. 그리고 두 번째, 이제껏 복사기 임대료 밀린 거 받지 않겠다. 밀린 부분 받지 않겠다. 그리고 세 번째, 앞으로 그 복사기를 최신식으로 교체를 해주고 여기에 들어가는 그 모든 비용은 일절 요구하지 않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결과부터 이야기하면요. 저는 요거는 제 성격상 차마 받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이제 거절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뭐 오케이 하지도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분께서 그냥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주시면서 사실 이 부분보다도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나도 당신과 같은 시절이 있었다. 당신과 같은 시절이 있었고 뭐 죽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리고 당신에게서 그런 어떤 선량함을 느꼈다.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아이들은 물론이고 이제 어른들한테도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왔던 상태였고 또 그때 상황이 이 부하 직원분들 중에서는 저와 거의 한 15년 지기이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정말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몇 번 인사한 적도 없고 이렇게 제대로 뵌 적도 없는 복사기 업체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그 당시 저한테는 다시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이분한테 거의 뭐 한 몇 년 만에 이렇게 카카오톡이 온 거예요. 잘 지내고 계시죠? 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전화 드려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어떤 경제적으로도 받은 그 당시 금액을 몇 배로 이제 보답을 해드리겠다. 올해가 가기 전에는 최소한 가을까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이분께서는 난 그걸 원한 게 아니었다. 당신이 잘 사는 모습 그거 하나면 됐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분한테 카톡 메시지를 어제 받았을 때 그 위에 있는 메시지를 그게 보이잖아요.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가 있었더라고요. 2021년 6월에 이제 보낸 메시지였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제가 저를 알잖아요. 자존심도 엄청 강해가지고 반드시 잘 돼서 찾아와야지 하는 사람이 이때 대단히 힘들 때였는데 이렇게 보낸 내용을 읽어보니까 뻔하더라고요. 명리 공부하면서도 죽고 싶었구나. 내가 죽고 싶어서 어떤 자살의 문턱 앞에서 이분한테 어떤 다짐하는 메시지를 보냈구나. 네, 그리고 저는 그때 이후로도 뭐 저희 부모님한테도 죄송하고 뭐 주변에 계신 소중한 분들한테 참 죄송하지만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이분이 항상 먼저 떠올랐어요. 오로지 하나, 저 사람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보답하고 싶다. 오로지 그것 하나로 버텨왔단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희가 흔히 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나한테 일확천금을 갖고 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단히 많이들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대단히 힘들 때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는 사람도 많이 생각하시죠.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 귀인이 안 나타났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떤 경제적인 귀인을 생각하세요. 네,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귀인. 물론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귀인도 귀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힘든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이 귀인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참 부끄럽게도 많은 내담자분들이 저한테 선생님은 저희 귀인이십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제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어제 그런 연락도 왔었고요. 또 그러면서 생각도 참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결론은요,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손을 내밀고 그게 경제적 도움이 됐든 또는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든 모두 다 귀인이 맞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그를 귀인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준 나의 과거도 있단 말입니다. 어려운 얘기 같은데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학원이 여전히 잘 되고 뭐 대단히 떵떵거리면서 살았다면은
복사기 사장님이 저한테 애초에 나타나지도 않으셨을 거고요. 나타나셨어도 귀인이라고 생각을 못 했겠죠. 앞서 장황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어른들이 너무 무서웠고 그래서 아이들을 택했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들도 무서워지기 시작했고, 그 상황에서 어른들은 더 무서워서 정말 죽을 것만 같던 나의 그 과거에, 그 시점에 몇 번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특히 20년지기도 저를 배신하는 그런 상황에 몇 번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냥 스쳐 지나갔던 사람이 저에게 나타나서 아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 그렇지는 않다 라고 알려주신 그분이야말로 귀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그런 사람과의 문제에서 괴로워했던 저의 과거도 역시 존재를 했고, 그로 인해서 저는 이 귀인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단 하나입니다. 네, 귀인 존재하죠. 존재하고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귀인을 귀인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저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저의 과거, 내가 쌓아온 흔적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면요, 결국에는 그게 고통이 됐든 즐거움이 됐든 아름다움이 됐든 과거도 역시 중하다라는 겁니다. 나의 과거도 너무도 소중하다. 그 과거가 아픔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왔을지라도 그 과거도 역시 너무나 소중하다. 그리고 미래가 되면은 지금 이 순간이 또 과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역시 너무도 소중하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어떤 경험, 기억들이 언젠가는 귀인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퍼즐의 한 조각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저희 여사님을 위해서 유튜브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스케줄이 조금 바빠서 올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조금 캐주얼한 주제를 올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만, 또 제가 겪는 경험들이 그렇지 않게 만들어주네요. 그냥 그때그때 캐주얼한 영상, 그리고 때로는 조금 진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